되겠네. 안녕하세요. 테드 기타월드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레슨이 펑크가 났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는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좀 너무 영상을 요즘 많이 찍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이래요. 막 재밌으면 너무 막 이렇게 빠지는 타입이라 조금 내려놓자, 조금은 약간 거리를 두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제가 크로매틱 얘기를 했었죠. 크로매틱하고 또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펜타토닉입니다. 기타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로매틱, 펜타토닉, 그 다음에 코드톤, 요 세 가지가 가장 논란이 많은 것들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분마다 다 이게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는가도 사실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배운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뭔가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펜타토닉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펜타토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펜타토닉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굳이 펜타토닉이 필요해? 그냥 메이저 스케일로 치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끼리는 나름 정보가 공유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다들 시간 내서 영상 보시는 건데 뭔가 얻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욱이 저는 레슨 영상도 아닌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펜타토닉 얘기를 해보죠. 펜타토닉을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케이지겠죠. 케이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케이지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뭐 박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요. 방금 처음에 제가 쳤던 곡이 오늘 이제 레슨할 곡이었는데 B.B. 킹의 Three is Gone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B 마이너 블루스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타는 항상 반없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C 포지션에서 쳤을 겁니다. C. 예, 이거죠. 이게 방금 친 게 이게 케이지입니다. 요런 케이지가 5개가 있어요. 이 내간에 5개 정도 나오는데 케이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5개를 다 외우라 그러죠. 예, 다 외워서 다 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저는 케이지로 가르치지 않고 저는 코드톤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예, 제가 코드톤을 가지고 펜타토닉을 설명하는 이유는 펜타토닉 안에 코드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펜타토닉이란 얘기는 5가지 음이란 얘기거든요. 5가지 음으로 구성된 스케일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화성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케일, 장음계, 단음계, 뭐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벌써부터 머리 아프신 분들은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예.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이 보통 7개의 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온음 관계, 단음 관계, 뭐 홀스텝, 하프스텝들이 섞여서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음 관계에 있는 음들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5가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C키로 해봅시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뭐 엄청나게 큰 말벌이 날아다니는. 창문 열면 안 되겠어요. 네, 아무튼 미, 파가 반음이죠. 시, 도가 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음 관계가 되는 파, 시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도랑 7도를 날려버려서 메이저 펜타토닉은 1, 2, 3, 5, 6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이너 스케일도 그 7가지 음 중에서 반음 관계되는 음들을 날려버려서 5개의 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같은 경우는 1, 플랫 3, 4, 5, 플랫 7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착각이라면 좀 약간 기분 나쁘고 약간 오해? 뭐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음악이라는 건 어떤 이론이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가 듣는 음악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음악의 뿌리는 이론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음악이 하나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어떤 멜로디나 어떤 하모니 같은 게. 물론 하모니는 그 나중에 일이겠지만 일단 멜로디들이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민속음악, 원시음악이라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민속음악 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민속음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펜타토닉이에요. 5가지 음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5가지 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기억난다는 거는 제가 진짜 뭔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뭘 배웠냐면 단소를 배워요. 단소. 심지어 곡도 세나 릴리리야 예, 그 곡을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불렀어요. 왜냐면 단소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단소를 부를 때 쓰는 음계도 제 기억에는 5음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치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옛날에 썼던 음계도 5가지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론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음들인데 현대 음악의 화성학이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 옥타브, 첫 음과 한 옥타브 음 사이에 12가지의 음으로 나눈다라고 정립이 되고 난 이후에 분석을 해서 이게 펜타토닉이다, 5음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거지 이 이론이 먼저 있고 음악이 생겨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펜타토닉을 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이 펜타토닉을 썼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시죠? 천재들은 이론을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음악이라는 게 이론을 베이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론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지 이론이 없어도 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천재들은 왜 그런지 나도 천재가 아니라서 저도 천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재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아이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뭐 펜타토닉 얘기하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그랬죠. 제가 펜타토닉 가르칠 때 코드 톤을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펜타토닉 5음 안에 코드 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같은 경우는 1, 3, 마이너 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1, 플랫 3, 5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2음만 알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쳤던 Thrill is Gone 이라는 곡을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마이너 펜타토닉이니까
이게 B 마이너 코드입니다. 보기에는 C 마이너예요. 플랫 사운드. 왜냐면 제가 반음씩 다 플랫 돼 있다 그랬죠, 음들이. 그럼 이렇게 설명합시다. C 마이너라고 얘기할게요. 하지만 소리는 B 마이너로 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C 마이너예요. 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세컨드 인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레슨 강의처럼 되는데 뭐 일단 해봅시다. 해봅시다. 도, 미, 솔이 있으면 인버전이라는 건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도, 미, 솔. 그럼 도가 위로 딱 올라가면 미, 솔, 도가 되겠죠. 그렇죠? 미, 솔, 도. 그러니까 first 인버전, 첫 번째 인버전을 하면 도가 맨 위로 갑니다. 처음에는 루트 포지션. 루트 포지션은 도가 맨 밑에 있죠. first 인버전을 하면 도가 맨 위로 올라갑니다. 미, 솔, 도. 그리고 한 번 더 인버전을 하면 솔, 도, 미가 돼서 도가 가운데로 가요. 음이 3개이기 때문에 인버전 모양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가 여기 있거든요. C가. 그래서 C가 가운데 있으니까 세컨드 인버전이에요. 그 말은 도보다 아래에 있는 줄에 있는, 그러니까 도보다 위에 있는 음은 마이너스 3도입니다. 얘는 그럼 당연히 5도겠죠. 3가지 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5, 1, 플랫 3이에요. 근데 마이너 펜타토닉은 여기에 2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랫 7. 플랫 7은 1도에서 홀 스텝 떨어진 거예요. 장이도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플랫 7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4도입니다. 얘가 플랫 3도니까 홀 스텝 위로 올라오면 4도예요. 얘가 5도니까 홀 스텝 밑으로 내려가면 4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운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저는 코드를 중심으로 펜타토닉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코드를 알면 펜타토닉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음악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듣기에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기타를 연주하는 이 곡이 목적과 방향성이, 물론 기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곡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타만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음악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들으려고 합니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듣기에 좋은 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펜타토닉을 연습할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5가지 음이 있어. 근데 5가지 음을 다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미 지금 4도음이 2번 들어갔기 때문에 6개의 음이에요. 근데 이 음을 다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점점 레슨 영상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킹 트랙입니다. 유튜브에서 구했어요. 백킹 트랙인데 제가 여기 있는 6음으로만 한번 쳐볼게요. 그죠? 비비킹을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기타를 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음들을 쳐가면서 연주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케이지로 칠 수 있는데 케이지 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지로 외운다기보다 구간을 정해서 거기 있는 음을 제한시킨 다음에 그 음만 이용해서 쳐도 충분히 예쁜 음들을 만들 수 있어요. 비비킹이 정말 그걸 잘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나요? 저는 이 멜로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케이지의 음들을 다 외우고 지판을 훑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여기 코드 중심. 이 코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펜타토닉은 뭐 5가지 음을 순서대로 외울 수도 있지만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코드를 중심으로 1, 3, 5를 중심으로 2가지 음만 더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펜타토닉의 중요한 점은 펜타토닉을 알고 있으면 텐션 코드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텐션 코드가 뭐냐? 자, 요것도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인데, 텐션 코드 말이 어렵지 사실은 여러분이 코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4화음이라 하면 뒤에 7자가 붙는 코드입니다. 뭐 C7, C 마이너 7, C 메이저 7 이런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게 4화음이에요. 기타에서 4화음도 중요하다 그랬죠. 요 4화음 말고 그 위에 붙는 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9, 뭐 11, 13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텐션 코드라고 부르는데, 텐션 코드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코드 구성음들의 일단 7을 떼놓고요. 3화음, 코드 구성음 중에 3화음에서 그 각 음과의 음정 관계가 인터벌이 장2도인 음들만 가능합니다. 벌써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미솔이랑 C 코드가 있으면 1도의 장2도는 2도잖아요. 근데 옥타브 위니까 9이 됩니다. 7음이죠. 그죠? 7음이기 때문에 옥타브는 7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도음인데 7을 더하면 9가 되겠죠. 9. 미 3도죠. 3도에서 장2도 차이가 나는 거는 파, 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1, 샵 11이라 부르고, 솔에서 장2도 차이 나요. 6도, 13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션이라는 게 9, 11, 13도 되고, 뭐 그 11이 샵이 되기도 하고, 뭐 13 같은 경우는 뭐 플랫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9도 플랫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론적인 설명은 코드 구성음의
장이도 관계가 되는 음들. 아니, 벌써 복잡하죠. 근데 펜타토닉을 알면 그 코드에 들어간 텐션음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C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C 메이저죠. 펜타토닉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C 메이저 펜타토닉을 쓸 수 있겠죠. 물론 마이너도 쓸 수 있겠지만 일단 메이저니까 메이저라고 한번 갖다 붙여보자고요. C 메이저 코드에는 C 메이저 펜타토닉을 쓸 수 있어. C 메이저 펜타토닉에는 C 코드 톤 말고도 두 가지 음이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2도랑 6도가 들어가지. 그래서 C 코드의 텐션은 9이랑 13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간단하죠. 엄청나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펜타토닉을 여러분이 잘 알면 텐션 코드는 어지간해선 다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텐션 코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에도 9이 붙어요. 근데 9이 붙는 경우는 3도 코드, 7도 코드를 제외하면 다 9이 붙고 뭐 4도 메이저 코드에서는 4도에서는 뭐 11도 붙을 수 있어요. 원래 4는 마이너에 붙는 음인데 메이저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4도 화성에는 4도 코드에서는 11이 붙을 수 있는데 그 11을 샵을 시켜요. 아무튼 복잡해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펜타토닉을 알면 기본적인 텐션 코드의 텐션들을 알 수 있어요. 이 펜타토닉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기타 실력이 확 늡니다. 보세요. 보통 펜타토닉은 그러고 말잖아요. 그래, 우리 펜타토닉은 이렇게,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려주면 다행인데 왜? 보통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늘 했죠. 요거부터 알려줘요. 또는 그죠?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더 헷갈려요. 그죠? 이렇게 많이 알려줘요. 근데 저도 이제 기타를 가르쳐 보면 펜타토닉을 배워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펜타토닉을 쳐보라면 칠 수 있어요. 근데 펜타토닉에 지금 네가 치고 있는 음이 몇 도인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음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 음이 몇 도 음인지 몰라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펜타토닉을 제대로 안다고도 말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죠? 그죠?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타토닉을 제대로 배우려면 그 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치고 있는 음이 뭔지. 1 플랫 3, 1 플랫 3, 뭐 4, 5 플랫 7이야. 마이너 펜타토닉.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치는 음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알려면 이미 케이지는 너무 음이 많잖아요. 아무리 5음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치지는 않거든요. 막 꼬여서 치잖아요. 그걸 칠 때마다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케이지를 가르치기보다는 구역을 확 줄여가지고 코드 주변에 있는 두 음만 고르자. 1, 3, 5는 어차피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면 알 테니까. 그죠? 5음보다 세 음이 쉬울 테니까. 그리고 세 음은 우리가 계속 쓰니까. 그 세 음에서 두 음만 고르자. 그죠? 이게 다예요. 5음은. 코드를 제대로 배웠다면 루트, 3도, 4도, 7, 5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B 마이너이기 때문에 텐션은 그래 B 마이너 7인 경우에는 우리가
11이랑 13을 쓸 수 있어. 11을 쓸 수 있어. 그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9도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 그죠? 펜타토닉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할 때 이 점을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타 영상들을 막 찾아보고 저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펜타토닉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케이지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락에서 약간 테크닉적으로 가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조 보나마사는 그렇게 연주해요. 네, 그렇게 연주하고 조 보나마사가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지만 슈레딩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였더라? 기타 판매하시는 거기가 스쿨뮤직은 아니고 버즈비였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기에 기타 치시는 분, 그분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은총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가끔 속주할 때 기타 이제 막 리뷰하면서 치는 속주하는 페나토닉 스케일이 조 보나마사가 많이 쓰는 건데 그것도 뭐 케이지예요. 케이지는 락에서 속주할 때 쓰긴 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페나토닉을 좀 딥하게 공부하려면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구역을 확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내가 치는 음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좀 줄여서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나면 그 방식이 나한테 맞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코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B 마이너고 여기도 그죠? C 마이너, C 마이너 있어요. C 마이너. 그럼 이미 세 가지 폼으로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페나토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미 이 세 줄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나토닉 연습할 때 이 종으로 연습하지 말고 횡으로 연습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죠? 그 코드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다 보면 횡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1번, 2번 줄 고음역대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밑에 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펜타토닉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기타리스트나 뭐 버클리 음대에서 강의하는 토모 후지타나 뭐 이런 분들, 뭐 프로 세션을 뛰고 있는 미국에서 뛰고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제가 실력이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제가 다 경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걸어오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가르치는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타를 이제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케이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코드 톤을 중심으로 공부해보는 게 어떠실까. 네. 그러면 이런 공부도 되고 페나토닉을 연습하기도 좀 편하고, 그렇죠? 어떻게 써먹는지가 이미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에 그치시지 마시고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죠? 구간을 확 줄여서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음악 쳐보세요. 이렇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코드 톤. 페나토닉. 코드 톤. 네, 너무 제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깐 좀 딴 데 갔다 왔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흥분하고 치면 많이 틀려요. 근데 틀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이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방금 친 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못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KG로 치면 뭔가 KG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못 치는 걸 흉내내는 건 사실 더 어렵고, 하지만 코드를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듣는 포지션에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펜타토닉에서 약간 막혀 계신 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물론 처음에 했던 거랑 좀 달라서 처음에는 공부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사실 확신하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레슨 영상처럼 됐는데 여러분한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이런 영상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볼게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좀 반응이 좋으면 가끔씩 약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레슨 학생이 펑크 내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이 영상을 찍었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좋은 피드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테디 기타 월드의 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